고흐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남부의 작은 마을 준데르트에서 6남매 중 장남으로 아, 야, 식구도 육남매였구나. 고흐가 태어난 이곳은 벨기에 국경과 밀접한 농촌 지역으로 이제 개신교 목사인 아버지가 목회 활동을 위해서 터를 잡은 곳이었습니다. 예, 당시만 해도 이 동네에는 카톨릭 신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종교적으로 좀 엄격했고요. 종교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고흐는 이제 가족끼리만 약간 좀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그는 미술을 좋아하는 어머니 영향으로 이제 그림도 그리게 됐는데요. 과연 그의 어렸을 때 그림 실력이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래도 천재는 어릴 때부터 잘했을 것 같은데. 몇 살 때 그린 거예요, 이게? 11살 때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1살이면은 약간 아쉬운데. 아 근데 솔직히 천재의 그림 같이라고 보면 근데 좀 그때 기준으로는 아마 그렇게 잘 그린 거는 아닌 것 아닐 것 같아요. 같아. 그냥 뭐 아직은 뭔가를 좀 기대하기엔 좀 어려운 약간 좀 평범한 수준인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에게 이제 미술은 뭐 가장 큰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네, 고흐의 관심은 오로지 그의 교육에 열을 올렸던 아버지 기대에 이제 부응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이제 11살에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의 외톨이 기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께 수차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편지를 썼지만 이제 부모님은 묵살을 하죠. 적응을 못했구나. 이후 입학과 자퇴를 반복하면서 여러 학교를 전전했지만 결국 한 곳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와 같은 길을 걸었네. 괜찮은 놈이야. 힘들었네요. 괜찮은 사람이야. 천재들이 좀 아마 그래서 이때부터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좌절감, 그리고 부모님의 애정에 대한 결핍, 뭐 이런 것들이 고흐의 삶에 굉장히 깊게 뿌리박게 됐다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고흐에게 이 구원의 손길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869년 16살이 된 고흐가 큰 아버지 소개로 아트 딜러라는 첫 직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 아트 딜러, 화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림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말하는 뜻이죠. 특히 이제 17세기 대항해 시대의 네덜란드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되면서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투기 광풍까지 불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미술에도 투기가 몰리면서 그림을 사고 파는 미술 시장이 형성되게 되었고요. 이런 분위기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어지면서 고흐가 아트 딜러로 일하던 19세기까지 미술에 대한 투기적 수요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학교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처음으로 자기가 겪는 단체 생활이고 약간 그런 건데 그것도 적응 못했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팔아야 되는 거면은 이렇게 이걸 잘 털어야 되는데. 영업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학교도 2년 이상 다니지 못했던 이 반 고흐가 돈을 버는 직업 중에서 유일하게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했던 일이 바로 이 아트 딜러입니다. 의외다. 그가 일했던 그 화랑 이름은 이제 구필 화랑이었는데요. 당시 이 구필 화랑은 네덜란드 헤이그와 벨기에 브뤼셀, 영국 런던,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도 지점을 가지고 있는 소위 잘 나가는 화랑이었던 거죠. 지금 보시면 그가 근무했던 헤이그 지점, 파리 지점의 구필 화랑 모습인데요. 약간 앉아있으면 알아서 사가는 느낌인데? 막 그렇게 적극적일 필요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뭐 보시면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구필 화랑은 또 귀족뿐만 아니라 돈 많은 상인이나 부르주아 계급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습니다. 고흐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100프랑 정도 벌었다고 하는데요. 뭐 연봉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 한 1,00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하는데 잘 버는 거야. 그런데 당시 일반 근로자가 대략 이 정도의 절반 정도의 연봉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아트 딜러로서 뭐 상당히 고수익을 벌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수입이 나쁘지 않았네요. 그럼 당시 아트 딜러로 잘 나가던 고우의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사진이 있어요? 예, 예. 사진이 있다고? 19살 때 방고우의 모습입니다. 예. 아, 19살 때. 어리네, 어리네. 고우는 16살부터 23살까지 총 7년 동안이나 화랑에서 근무한 것으로 봐서 고우에게 그림 파는 일은 적성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대학을 나오진 못했지만 아트 딜러로 일하면서 수준 높은 그림들을 접하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그림을 보는 안목을 키우게 됩니다. 와. 그리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신이 사는 동네를 설명하기 위해 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미숙하지만 꾸준히 그림을 그려오던 어느 날 고우는 운명적인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작품인지 확인해 볼까요? 좋아요. 어. 이거 릴레이 그림 아닌가요? 그래, 이건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은 장 프랑스와 밀레의 대표작인 만종이라는 아, 그림인데 만종이구나. 이거 그 역광을 제대로 표현해. 오, 맞아요. 해질 때. 고된 하루 일과를 끝낸 농부 부부가 신에게 감사 기도를 올리는 모습으로 담은 작품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그렸지? 너무 잘 그렸다. 진짜. 고우는 이 그림을 보고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왜? 특히 유독 이 그림에 왜 빠져든 거예요, 고우가? 고우는 이제 구필 화랑에 일하면서 헤이그와 런던, 파리로 옮겨 다니는데 대부분 대도시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특히 런던에서 지내던 곳은 산업혁명 이후 지방에서 올라온 농민과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빈민으로 힘겹게 지내는 걸 보면서 마음이 조금 아팠던 것 같은데요.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고자 했던 밀레의 삶과 작품에 감동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고우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빈민에게 연민을 느꼈던 고우는 예상보다 더 빨리 그들과 함께 있을 기회를 찾게 됩니다. 고우가 23살이 되던 해 상사와의 불화로 화랑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림을 잘 팔았는데. 고우는 잠시 방황했지만 밀레에게 받은 감동과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때 한 가지 결심을 하는데요. 바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목사가 되기로 한 겁니다.